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.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.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. 손이 좀 시렵습니다. 손이 시려워가지고 요즘은 장갑을 꼭 끼고 다녀야겠더라고요. 예전에는 장갑 잘 안 끼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장갑도 꼭 끼고 다니고 또 목도리도 꼭 하고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다녀야 돼. 모자도 쓰고 다니고 너무나 춥습니다. 이 마음까지 추면 안 되는데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다니면서 감기 조심하세요. 제 지인분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골골거리고 있더라고요.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잘 챙겨 드세요. 오늘 보니까 ELS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지난 2016년도 그 1년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났어. 반토막. 야, 도대체 이게 반토막이 날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연계증권 이제 ELS의 그 원금 손실을 초래했던 홍콩의 그 항생 중국 기업 지수, 보통 우리가 홍콩 H 지수라고 하는데, 이 H 지수가 재차 막 급락을 하는 거야. 급락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ELS 투자자들의 그 대규모 손실이 전망이 된다. 대규모 손실이 전망이 된답니다. 지금 아주 뭐 초토화됐다.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 판매사가 봤더니 은행하고 그 증권사에서도 대응이 나섰습니다. 중국의 그 증시 하락이라는 그 불강력의 그 외부 요인이죠. 그 외부 요인으로는 그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요. 어쩔 수 없지. 그런 것들을 다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런데 뭐 잘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람도 있겠죠. 그래서 하여튼 금감원은 그 선제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그 은행들의 ELS 판매 그 과정에서 적합성이 뭐 지켜졌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다.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. ELS는 그 파생 상품의 일종인데요.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가지고 그런 수익률이 정해지는 일종의 뭐 증권입니다. 증권. 그래서 지수와 연계된 그런 상품의 경우 보니까 이 만기까지 가격이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면요, 이 수익이 발생을 해요.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 원금의 손실 구간이 있어. 녹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녹인. 그 녹인에 진입을 하면은 이게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.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. 상당히 좀 두렵죠. 원금 손실. 뭐 주식 투자하면 원금 손실은 뭐 기본인데 뭐. 일단은 그 H지수 ELS가 원금 손실 위기에 이제 처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지난 2015년 5월에 있어요. 그때 15,000선이던 H지수가 약 7개월 만에 한 8,000선 정도로 폭락을 했어요. 폭락을 해가지고 녹인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번 비상이 걸렸었습니다. 비상이 걸렸다. 당시 그 은행의 그 PB센터죠. 거기서는 중도 해지 문의가 이제 태도했어요. 금융당국은 그 ELS 상황 점검반을 이제 꾸립니다. 꾸려가지고 위험 요인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, 다만 이때 그 판매된 H지수 ELS가 2018년 H지수가 12,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대부분 원금 손실 없이 이제 상환이 된 거죠.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다르더라고요. 이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이 지난 2021년 판매된 그 H지수 ELS 상품인데, 당장 오는 24년 1월부터 만기가 도래됩니다. 만기가 도래된다. 현재 H지수는 지난 2021년 고점 12,000선에서 한 절반가량 내린 6,040선에 거래되고 있던데, 금융권에서는 H지수가 7,000에서 한 8,000 정도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24년 1월부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거랍니다.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거다.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있고요. 중국 내부의 그 부진 등으로 오는 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회복은 좀 어려울 전망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금감원에서 그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보니까 지난 8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발행 잔액을 보니까 총 20조 5천억이에요. 이 중 은행 판매분이 15조 한 8천억 정도 달하고요. 은행 판매분 중에 그 절반 8조 한 3천억 정도가 오는 24년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. 은행별로 보니까 KB은행이 만기 도래 물량이 4조 한 7,447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넘고, 이어서 신한은행이 한 1조 3,329억, 하나은행이 7,380억, NH농협 7,330억, SC제일은행이 6,18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판매 물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비교적 원금 손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여겨지는 이 녹인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 다른 은행에서는 그 녹인형 그 상품 판매 물량은 수십억 원 정도 수준인데, 주로 이제 투자 원금의 그 손실 하한 기준이 없는 노녹인형 상품을 이제 판매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거죠.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노녹인 상품의 그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H지수가 너무 하락을 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,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은행들 역시 현재 그 TF를 꾸리는 등 대응이 나서고 있는데, 이 모니터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TF를 꾸려가지고 시황 모니터링 및 그 3년 전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안내, 문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이 고객 관리 측면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.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답답한 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, 한숨을 쉽니다. 뭐 상품 문제는 없죠. 당연히 이게 떨어지면 녹인되는 거니까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다만 현재 그 지적되고 있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고, 이번 상품은 21년 파생상품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진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현재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적합성과 이 적정성의 원칙, 설명 의무, 불공정 영업 행위, 부당 권유 행위 금지, 계약 서류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. 과거 DLF 사태 이후 파생상품 판매할 때 이 고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요, 동의를 받아요. 그래서 상품 하나 판매할 때 그 과정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합니다. 이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,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, 은행 내부적으로도 불안전 판매 그 방지를 위해서 뭐 녹취나 그 자필 서명은 물론이고 CCTV까지 본다. 다만 불안전 판매 기준이 성립하는지 그런 모호한 부분도 있어 분쟁 조정까지 가야 실제 어땠는지 뭐 드러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ELS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지수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